이게 나라 지킬 자세입니까? 훈련장 진입로 한가운데서 군복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거칠었으며 주변의 공기를 긴장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진흙에 무릎을 꿇은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에는 쑥과 냉이가 섞인 작은 비닐 바구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햇볕은 따가웠고 진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바구니를 낚아챘습니다. 손잡이가 노부인의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잠시 뒤 바구니는 땅바닥에 나뒹굴며 짓밟혔습니다. 검은 군화가 연두색 쑥잎 위로 내려왔고 비틀어 문지르는 소리가 건조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초록색 즙이 흙과 섞이며 진흙탕이 되었고 노부인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정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부터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3해를 살아온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년 봄마다 아들 생일이면 직접 쑥떡을 해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쑥은 향이 약했고 색깔도 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캔 쑥은 달랐습니다. 향이 진했고 잎이 부드러웠으며 그 안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훈련장 근처 야트막한 언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쑥이 많이 자랐고 향도 좋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녀는 이 길을 걸었습니다. 손끝은 거칠었지만 나무를 캘 때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쑥의 줄기를 살펴보고 연한 잎만 골라 땄습니다. 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이걸로 떡해서 보내면 우리 태식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침 이슬이 손등을 적셨고 쑥 향이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참새들의 지저김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바구니가 반쯤 찼을 무렵 그녀는 작은 쪽지를 꺼내 그 위에 얹었습니다. 태식이 생일이라 적힌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들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여기 뭐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정적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쑥 좀 캤습니다. 우리 아가 생일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수는 이 땅에서 83해를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논밭을 일구며 세 자식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녀 혼자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손끝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등은 조금씩 굽어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는 말이 그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배운 것은 많았습니다. 땅을 어떻게 일구어야 하는지, 씨앗을 언제 뿌려야 하는지, 물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모두 몸으로 익혔습니다. 나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잎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뿌리가 약이 되는지, 어느 계절에 무엇을 캐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한태식은 56살이었습니다. 30년째 군에 몸담은 인물이었고 지금은 별 2개를 단 사단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를 도왔으며 학교에서는 반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떠나는 날 아침 쑥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엄마는 기다릴게. 그 말 한마디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이후로 30년이 흘렀지만 정수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년에 몇 번 돌아오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태식은 단 한 번도 계급을 들먹이며 어머니에게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소위 달았어요 라고 했을 때도, 엄마, 이제 대령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그는 담담하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가 군대 잘 다닌다더라 정도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평가받지 말로 평가받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따님 아들 장군 됐다면서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냥 군인이지요. 나라 지키는 사람. 그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순의 집은 작았습니다. 단층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봄이면 개나리가 피고 여름이면 봉숭아가 자랐습니다.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고 겨울에는 눈이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정돈하고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손주들이 군대에 간 뒤로는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리움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쓰고 소포를 보내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애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매일 밤 반복되었고 그녀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그녀는 쑥을 캐러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소령 최강현은 35살이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제 막 참모직을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현장 효율을 중시하는 간부라고 불렀지만 병사들은 그를 쇠파이프라고 불렀습니다. 딱딱하고 차갑고 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전쟁 나면 다 죽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로웠고 얼굴은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였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최강현은 출신 배경도 남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군 장성 출신이었고 할아버지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너는 군인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성적은 항상 중상위권이었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실력이 아니라 권위였습니다. 계급이 높으면 존중받고 낮으면 따라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별을 달 것이라고 믿었고 그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처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효율과 성과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강현은 훈련지 관리 명목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뜨거웠고 군복 속으로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턱을 치켜들고 걸었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최강현의 시야에 한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땅바닥에서 무언가를 캐고 있었습니다. 저기 뭐 하는 거야?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나무를 캐는 것 같습니다. 최강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물? 여기가 시장인 줄 아나 봐. 가자, 저 사람 잡아야겠어. 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최강현은 성큼성큼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노부인의 몸 위로 드리웠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계급장은 선명했습니다. 여기 뭐 하십니까? 그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서며 무릎에 흙을 털었습니다. 쑥 좀 캤습니다. 우리 아가 생일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강현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가요? 여기는 군 훈련지입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그는 손을 뻗어 정순이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낚아챘습니다. 정순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바구니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최강현은 바구니를 들어 올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쑥과 냉이가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쪽지가 얹혀 있었습니다. 태식이 생일이라는 글씨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코를 바구니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쑥 향은 좋네요. 그는 비웃듯 말하며 병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건 통행료 내고 하셔야죠. 세상 공짜가 어딨습니까? 그의 말에 병사 하나가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바구니를 다시 달라고 손을 뻗었지만 최강현은 그것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압수해야겠습니다. 불법 채취니까요.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요. 이건 우리 아가 생일떡 하려고 캔 거예요. 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강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규정은 규정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는 바구니를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쑥과 냉이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쪽지도 바람에 날려 멀리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굽혀 나무를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강현의 군화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검은 가죽이 연두색 쑥잎을 짓눌렀고 그는 발바닥으로 비틀어 문질렀습니다. 쑥잎이 찢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초록색 즙이 흙과 섞였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지늘게 닿는 순간 차가운 축축함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쑥잎을 하나하나 주우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제발요, 이것만은.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최강현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시고 빨리 가세요. 이거 봐주는 겁니다. 그는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지만 계급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소령님, 저분 연세가 많으신데. 최강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야. 연세가 많으면 법을 안 지켜도 돼? 그게 말이 되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병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손끝에 흙을 묻힌 채 천천히 쑥잎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터져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쑥잎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강현은 남은 나물 더미를 바라보며 군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귀하면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리고는 군화 밑창에 묻은 진흙을 나물 위로 털었습니다. 갈색 진흙이 초록색 잎 위로 떨어졌고 쑥 향은 흙 냄새에 묻혔습니다. 정수는 진흙이 묻은 쑥잎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 태식이가 이거 먹고 싶어 했는데 그 말은 거의 독백에 가까웠지만 주변의 병사들은 모두 들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고 발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강현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태식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캔 나물 먹으면 탈 나요. 차라리 가게 가서 사는 게 나아요. 그는 비웃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 가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병사들은 주저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그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진흙에 묻은 쑥잎을 하나하나 주워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손등의 피는 계속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쓸 수 있을 거야. 씻으면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쑥잎을 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햇볕은 여전히 따가웠고 땅은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진흙이 묻었고 손에는 흙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먼지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고 햇빛의 차체가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쑥잎을 모았습니다. 차가 누구의 것인지 왜 오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아들의 생일 떡을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쑥 향이 여전히 미약하게 풍겼고 그 향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최강현은 병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문제야. 규정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 그의 말에 병사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걸었고 누군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정순이 여전히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더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사 하나가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최강현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앞만 보고 걸었고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가까워졌습니다. 운전병은 핸들을 꽉 잡고 앞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참모가 앉아 있었고 그는 무전기를 들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순찰 중입니다. 각 부서 준비 태세 확인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여러 목소리가 들렸고 각 부서에서 확인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차량은 훈련장 진입로로 접어들었고 그때 참모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진입로 한가운데에 노부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쑥잎과 진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참모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운전병은 차를 천천히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아졌고 차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태식 사단장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노부인의 모습이 들어왔고 그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구부정한 등, 흰 머리카락,
진흙에 묻은 옷. 그것은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참모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단장님? 태식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태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군복은 단정했고 별 2개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는 또렷했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정수는 그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빛을 등진 사람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자세, 그 분위기, 그것은 아들이었습니다. 태식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태식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군복이 진흙에 닿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식아, 내 생일 떡하려고 쑥 했는데 그 사람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태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난 상처가 눈에 들어왔고 그의 턱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굳은 살이 터진 자리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손가락에는 흙이 가득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손을 빼려 했지만 태식은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아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태식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짓밟힌 쑥잎, 진흙이 묻은 냉이, 바닥에 흩어진 쪽지. 태식이 생일이라 적힌 글씨가 진흙에 젖어번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참모가 다가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입니까? 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십시오.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찾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참모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각 부서, 훈련장 진입로에서 민간인 단속한 부대 즉시 보고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중대 최강현 소령입니다. 민간인 불법 채취 단속 완료했습니다. 참모는 태식을 돌아보았습니다. 최강현 소령이라고 합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복귀 명령하십시오. 참모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최강현 소령, 즉시 현 위치로 복귀하십시오. 사단장님 명령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님? 알겠습니다. 즉시 복귀하겠습니다. 몇 분 후 최강현과 병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최강현은 멀리서 검은 승용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느려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최강현은 태식 앞에 서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최강현 소령 복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경례를 받지 않고 정순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최강현은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쑥잎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불법 침입 및 불법 채취로 단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불법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한 걸음씩 최강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무겁고 느렸지만 그 안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민간인이 내 어머님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마저 멈춘 듯했고 새들의 지저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강현은 입을 떡 벌린 채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태식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여든이 넘은 노인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더듬는데 보고도 몰랐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강현은 고개를 숙였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훈련장을 감쌌습니다. 최강현은 손을 떨며 다시 경례를 올렸지만 태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등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온 굳은 살, 진흙에 묻은 손가락, 떨리는 손끝, 그것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피가 나는데 보고도 몰랐습니까? 태식의 말은 무거웠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최강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최강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들도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짓밟힌 쑥잎, 진흙이 묻은 냉이, 군화 자국이 선명한 흙. 그것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켜야지 짓밟는 게 임무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강현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식아, 괜찮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규정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은 이 자식의 오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계급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건 군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는 다시 최강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령, 당신은 지금 무엇을 단속했습니까? 83의 어머니가 아들 생일 떡을 만들려고 쑥을 캐는 것이 범죄입니까? 최강현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태식은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계급은 보호를 위한 것이지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식은 다시 최강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령,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최강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계급이 저를 더 낮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깨달음을 잊지 마십시오. 며칠 후 부대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최강현은 단상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여러 장교들이 긴 탁자 앞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참모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강현 소령,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단속 및
인권 침해로 보직 해임 및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권 교육 이수 명령이 부과되며 재발 시 전역 처리됩니다. 최강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태식은 탁자 끝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소령, 이 처분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강현은 고개를 들어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쑥떡 할머니 사건이라 불렀고 복도와 식당에서 그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는 소령님이 너무 심했지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사단장님 어머님이셨다니 놀랍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대 전체의 윤리교육이 강화되었고 매주 인권과 시민 보호에 관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강의실에서는 태식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메모를 했습니다. 사단장은 병사 전원을 훈련장에 모았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였고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태식은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이곳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 생일 떡을 만들려고 쑥을 캤다가 짓밟혔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 어머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어머님이 아니었어도 그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들었습니다. 계급은 사람을 지휘하는 표식이지 밟아 누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은 이 군복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훈련장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만이 깃발을 흔들었고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병사들은 바닥에 흩어진 쑥잎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들은 세면대에서 진흙을 씻어내고 깨끗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이거 사단장님 어머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들은 봉지를 들고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그 봉지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직접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병사들이 씻어준 쑥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식아, 미안하다. 내가 내 생일에 떡도 못 만들어줬네. 태식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 쑥으로 만들어주세요. 병사들이 정성껏 씻어준 겁니다. 며칠 뒤 사단 식당에는 특별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쑥떡이었습니다. 초록색 떡은 부드러웠고 쑥 향이 진하게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접시에 떡을 담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사단장님 어머님이 만드신 거래. 진짜요? 그 할머니가? 응,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야. 떡을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 쑥 향이 가득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으며 그 안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이 맛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 다른 병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집 생각나. 떡이 담긴 봉투에는 짧은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힘보다 향으로 남는 법이지요.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나라 지켜주세요. 쑥떡 맛있게 드세요.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편지를 병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힘이 아니라 향으로 남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떡을 먹었습니다. 그 맛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최강현은 정직 기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을 올랐고 나무를 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쑥의 연한 잎을 고르는 법, 냉이를 캐는 법, 진흙을 씻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캔 나무를 어머니에게 드렸고 어머니는 그것으로 나물무침을 만들었습니다. 강현아, 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네. 어머니의 말에 최강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살았어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최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짓밟혔던 쑥의 향은 이제 별 2개 아래에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훈련장 진입로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군인의 임무는 보호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병사들은 그 표지판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읽었습니다. 그 문구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매주 어머니를 찾아뵈었고 정수는 아들이 올 때마다 쑥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태식아, 잘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맛이에요. 그들은 함께 웃었고 쑥 향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수는 매일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힘보다 향으로 남는 법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고 별들이 반짝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그 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군화 아래에서도 쑥은 다시 자랐고 그 향은 더욱 진해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힘이었고 그것이 진짜 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